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매인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는 무상 임대차 각서의 효력입니다. 무상 임대차 각서가 뭔지는 다 아시죠?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보증금이 없이 무상으로 임대차하고 있다라는 서류를 작성해 줬을 때 그걸 이제 무상 임대차 각서라고 하고 그 효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무상 임대차 각서의 쟁점은 그래서 이제 간곡한 집주인의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무상 임대차 각서를 믿고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 임대차 각서를 써줬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해줘서는 안 되겠죠. 은행을 보호해 주는 게 원래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가 애매하게 판단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상임차 각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상임차 각서의 효력 논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1987년 아주 오래전에 나온 판례들인데, 임차인 갑이 을의 소유 건물을 보증금 3,400만 원의 채권자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그 소유자 을이 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유자 을의 부탁으로 은행 직원에게 임차인 갑이 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한 거 없다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은행 또한 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자 전세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 갑이 그 무상 임차 각서를 써주긴 했지만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전세금 반환을 돌려줄 때까지 명도를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동시항변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축에 위반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무상 임차 각서를 썼다고 한다 그러면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걸어놨단 말이죠. 은행이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을과 갑 사이에 채권 전세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조건 때문에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무상 임차 각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 청구에 그 항변을 할 수 있겠다. 동시 항변, 보증금 지급해줄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판결이 있는데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무상 임대차 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겁니다. 은행 직원이 근저당권 실행의 경매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 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도 신뢰를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일시 임대차 관계를 숨긴 사실만 가지고는 은행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그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상임차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그런 판결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무상임차 각서가 있다는 것만 믿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효력 논쟁이 불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효력 논쟁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2016-2282-15 판결입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임차인이 이제 무상임차 각서를 이게 작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그 권리 행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 무상임차 각서를 증구해둔 것들을 경매 절차 현출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무상임차 각서를 그 대출 받을 때에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도 무상임차의 효력이 인정이 되고 이 사람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니까 그 안심하고 들어와도 된다라는 식으로 뭐 권리 배제 신청이나 아니면 이 무상임차 각서를 제출을 해서 그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지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그러니까 낙찰자의 건물이도 청구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이렇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이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이제 권리 행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에서도 같이 무상임차 확인서가 제출이 돼서 이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지가 됐겠죠. 그랬을 때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해서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무상임차 각서
효력에 반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이죠. 무상임대차 각서가 법원에 현출만 되기만 하면 임차인이 나는 그 소유자의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상임차를 써줬을 뿐이지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하고 해서 진정한 임차인처럼 행세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제 은행이 무상임차 각서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제출을 해라라고 권리 배제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무상임차 확인서 제출돼 있음라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 없이 입찰을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2013년 52867 사건이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6억짜리였는데 이제 입찰자가 4억 3,67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짜리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금액의 그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임차인이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도 빨라가지고 그 은행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면 은행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무상 임차인이라는 그 각서를 은행에 제출해주고 은행이 대출해준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러한 케이스에서 대출은행이 무상 임대차 각서를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은 이제 난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이제 배당 요구도 하고 권리 신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가 빨라가지고 은행보다 먼저 배당 받는 형식으로 해서 배당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찰자도 당연히 1순위로 배당 받겠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의심은 했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받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웬걸 대출은행에서 그 임차인이 무상 임대차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은행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배당이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이 소송에서는 당연히 그 임차인은 대출을 해줄 때 이제 무상임차 각서를 제출했으니까 그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대출은행이 승소를 해가지고 1순위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인으로서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찰자는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상임차 각서 때문에 배당이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해서 보증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판례가 어떻게 됐냐면,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을 받지 못했으니까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원칙적으로 대항력의 개념에 부합하죠. 그런데 2016-24848인 판결은 뭐라고 판시를 해놨냐면, 주택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주택 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겠다라는 전제하에 매수 가격을 정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배당 이의 소송에서 배당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당 이의 소송에 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매수인에게 나는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받지 못했으니 난 대항력이 있으니까 너한테 보증을 받겠다라고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서 소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무상 임대차 각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냥 낙찰자는 그냥 일반 물건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낙찰자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상 임대차 각서를 작성해 준 임차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이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도 하는 등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무상임차 각서도 제출이 안 됐고, 이랬다고 한다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낙찰자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행 판결에 의해서 무상임차 각서를 써준 임차인이 아무리 경매 절차에서 권리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은행에서 그 진구한 그 무상임차 각서를 제출을 하고 법원에 그게 이제 물건 명세서에 그 공시가 되고, 이래서 이제 낙찰자들은 이건 이 사람은 무상임차인이구나라고 신뢰를 해서 매각 가격을 높게 쓰고, 이런 경우들에는 당연히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임차 각서가 아예 제출도 안 됐고 물건 명세서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리고 진정하게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치 일반 물건처럼 해석이 돼가지고 배당을 다 받겠다. 여기서는 배당 순위가 1순위여가지고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도 다 배당 받겠다라고 신뢰를 했다고 치지만
순위가 좀 늦어가지고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 나머지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낙찰자한테 떠넘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판례를 신뢰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임차인의 권리 신고가 없어요. 뭐 우선 변제권 행사하겠다, 뭐 배당 요구하겠다는 것들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인이 전입 신고가 있으면 배당 요구하지 않고 권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건 명세서는 뭐라고 기재되죠?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 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되면 물건 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공고히 돼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대출은행에서도 무상임차 각서를 제출을 안 해요. 보통은 이제 자기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높게 낙찰돼서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상임차 각서 진구한 것들을 법원에 현출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미제출되는 경우에 낙찰자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은행이 저렇게 보증이 큰 금액의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줬을 텐데 라고 의심을 해서 직접 한번 은행이 확인을 해봤다고 치자고요. 이건 무상임차 각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러면 그거를 믿고 이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무상임대차 각서를 제출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나는 보증금 받을 때까지 해줄 수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앞서 판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판례들은 이 무상임차 각서가 은행에 신뢰를 줬고 그 신뢰 연장선상에서 은행이 또 이제 경매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낙찰자들조차도 이거는 무상임차인이구나라는 신뢰를 줬을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신뢰를 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무상임차 각서가 제출됐다는 내용에 그것도 없고 그렇지만 물건 명세서에는 전입신고가 빠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재가 돼 있었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판례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에 4가지의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고 한다면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판단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의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무상임대차 각서를 써주는 경우들은 위장임차인일 가능성, 가장임차인 혹은 친지,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서 한 번쯤 꼼꼼하게 조사를 해보는 거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그럴 때 이제 한번 그 수익 모델로서 활용해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거 이게 경매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초보분들, 경매 중수 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무상임차 각서는 뭐냐면 물건 명세서에 무상임차 각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고 싶겠습니다만은 보면 그게 임차인이 작성해 준 게 아니라 소유자가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상거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확인해 줬을 때 원래 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소유자한테 받아서는 안 되고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뭐 소유자가 속였다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뭐 신용도가 좋아가지고 그냥 절차를 소홀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자의 무상거주 확인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이 소유자의 확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이걸 믿고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그 인감도장이나 뭐 이런 걸 찍고 뭐 그렇게 뭐 인감증을 첨부하고 신분증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명 서명 날인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신뢰를 보여주지를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임차인이 잡히려고 그냥 뭐 사인만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경우에 사안에서 임차인이 나는 그렇게 사인한 적도 없다. 이거는 뭐 소유자가 임의로 사인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뭐 주장하면서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친필인지 아닌지 필적 감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친필이 흐리다든가 뭐 잉크가 많이 말라가지고 오래됐다든가라고 할 때는 이게 친필인지 아필인지 감정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임차인이 이게 실제로 친필로 썼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감정 결과 이게 친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친필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낙찰자한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입증을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임차인 주장대로 임차인이 무상임차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을 속절없이 행사를 당해서 결국 보증금을 전부를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러한 경우 믿고 들어갈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쓰지 않습니까? 높게 썼는데 임차인의 높은 보증금을 따로 떠안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큰일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상임차 각서는 웬만하면 이제 법원에 이렇게 물건 명세서에 공제가 돼 있고 하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이런 식의 숨겨진 함정들이 있다는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접근하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 있는데 2023 타경 684 물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한 분이 4억 7,400짜리 3억 9천 낙찰 받아가지고 했는데 또 차순위 신고도 돼 있고 막 이랬습니다만은 결국은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3,300만 원을 날렸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강모모 씨가 이제 임차인으로 돼 있는데 보증금이 2억 5천이나 됩니다. 무려
있어서 전입신고 일자가 2014년 1월 2일이어가지고 이 최선진 설정 일자가 빠르다 보니까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확정 일자가 굉장히 늦습니다. 2022년 거의 경매 개시되기 직전에 이렇게 확정 일자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차인 대항력도 있는데 확정 일자 너무 늦다 보니까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다 또 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비고란에 신청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임차인 강모모 씨에 대해서 권리 배제 신청 및 무상 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됨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무상 임대차 각서를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이제 임차인의 그 친필이나 이런 것들 아까 사인만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진정한 확인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 물건은요. 비록 임차인이 무상임차 각서를 써줬지만 이 경매 절차에서 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공고히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87년에 나왔던 그 판례들에 의하면 무상임차 각서가 이렇게 현출이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은행의 그 신뢰가 입찰자들한테도 연장이 돼서 입찰자들이 무상임차인이구나라고 신뢰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보호가 된다고 했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 옛날에 판례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임차인이 무상임차가 써졌지만 현행 경매 절차에서 그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그 지위를 공고히 했으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미납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법리를 제대로 몰랐거나 혹은 이제 은행에서 갖고 있었던 무상임차 확인서를 제출해봤더니 그게 소유자의 확인서였다든가 아니면 그 임차인이 그 자필을 서명을 했는데 임차인 나는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같은 그런 판례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물건은 현황상 드러난 거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